안녕하세요.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어제 일요일 날 며칠 동안 쉬고 뭐 좀 준비 좀 할 게 있어서 그 사무실 나왔는데 그때 2시쯤 됐나? 한 50대 되는 어떤 남자분이 이렇게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상당히 여유가 있더라고요. 들어오는데. 그래가지고 앉아 계시는데 뭐, 시간 좀 많이 내줄 수 있냐 그래서, 그렇게 몇 시간 정도 필요하십니까 했더니, 뭐,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냥 시간이 조금 있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하셔서, 아니, 그럼 괜찮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해서 좀 앉으셨는데, 자기는 이제 사주라든가 이런 이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대요. 없는데, 지나가다가 우연히 간판을 보고 일요일 날 혹시 계실까 싶어서 그냥 올라와 봤다고 그렇게 그냥 큰 뚜렷하게 무엇이 있어 오신 게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더라고. 이거 어떤 쉬는 날인데 일요일 날 도대체 급한 일은 아닌 것 같고 감을 못 잡겠더라고요. 일단은 자, 앉으시라고 해놓고, 차 한 잔 타드리고, 이렇게 얼굴 보아하니, 이렇게 뭐 정치 없이 떠도는 분 같지는 않은데, 웬일이십니까? 하고 이렇게 말을 한번 시작해봤어요. 그런데 그분의 이제 사주하고, 여기 이름인데,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힘이 불끈 솟아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이에요. 그래서 사주대로 사시는 분이고 또 이름대로 사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특이해서 제가 한번 올려봤습니다. 이름이 김명근 씨예요. 김명근 씨. 김명관 선생님이야. 그러니까 우리 김명근 선생님이 태어나신 곳은 철원이래요. 근데 춘천교대 나오셔가지고 선생님을 어디서 하고 계시냐면 최전방 철책산 근방에 분교에서 이제 학교에 이제 계신다고 그래요. 근데 사주를 보니까 병오년 경자월 개해일 개시에 태어났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공부인데 물상 공부인데 이 개수는요. 개수라는 이 비는, 물상으로 이 개수는 봄하고 여름에 태어났어요. 봄하고 여름에 태어났다는 이 자리가 인묘진 사오미. 인묘진이 이게 목이 봄이거든요. 사오미가 여름, 화. 여기에 인묘진 4,5미월에 태어났으면 봄, 여름이자 이때는 여기 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수가. 그런데 가을에 태어났을 때는 우리가 이걸 설이라고 봐요. 설이. 초가을은 모르겠는데 여기에 신 지나서 6월하고 수월쯤 그러니까 중추하고 늦가을에 태어났으면 그때는 이 설이를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겨울에 태어났으면 이때는 이제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 그래서 이 사주가 자월에 한겨울이죠. 자월에 태어난 이제 개수가 지금 주위에 이 수가 많죠. 물이 이렇게. 자, 이런 경우가 이 겨울에 됐는데 이 물로 보기 시작하면 물로 보면은 이 나와 같은 기운이 많죠. 예. 이걸 뭐 비견, 비겁쟁제, 혹은 그러니까 요 나와 같은 기운이 많아서 요 재를 서로가 이게 챙기려고 이렇게 싸우는 형상이에요. 궁겁쟁제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궁겁쟁제를 보면은, 자, 요게 이제 재거든요, 재. 이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여자도 될 수 있죠. 근데 이게 겨울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때 눈으로 봐야 돼요, 눈으로.
눈으로 보면은 이게, 자, 겨울에 이 바위가 많은 산들, 혹은 뭐 학교, 뭐 어떤 농촌, 하여튼 여러 가지로 봐서 어떤 그런 산과 밀접한 곳에 이렇게 눈이 내린다고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자, 봄, 여름에 태어났을 때, 비로 봤을 때는 이게 다 싸우는 거죠, 나랑. 요 경금은 우리를 생해주는 거니까 수기운이 더 발달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재를 놓고 싸우는 모습이 되는데 이게 눈으로 보면요. 눈이 차곡차곡 쌓여있는 모습을 봤을 때 그거는 싸우는 게 아니고 서로 이렇게 눈길이 뭉쳐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이가 좋은 모습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좀 달라지죠? 그래서 이 사주는 이 겨울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자체가 눈 내리는 어떤 시골, 산골, 어떤 산을 배경으로 있는 그 아주 나지막하면서도 돌이 있는, 돌산으로 되어 있는 너무 평화로운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눈이 이렇게 막 내리면서 쌓여 있는데 여기서 이 병화는 여름의 빛이 아니기 때문에 고도가 낮고 일조량이 낮을 때니까 이게 그 백설, 이 흰눈 우유를 이렇게 싹 비춰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너무 평화롭고 아주 안정적인 그런 분위기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름 같은 경우는 빛이 강하기 때문에 이 눈을 다 녹이는데 이게 겨울인 상태에서 이 태양은 빛이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눈을 더 빛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네. 이게 한여름엔 어떤 현상이냐면 우리가 임수가 자 이렇게 큰 바다나 이렇게 호수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태양이 떠 있을 때 한여름 같은 경우는 이걸 병화로 보고 이걸 임수로 봤을 때 이걸 우리가 이제 강위상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태양은 큰 물 위에 떠 있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나를 빛나게 해주니까. 또 마찬가지죠. 이 물도 태양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의 그 은빛, 반짝반짝하는 은빛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서로에게 가치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병화하고 임수가. 이거하고 비슷한 현상이 여기에서는 지금 눈 위에서 햇볕이 이렇게 쫙 비춰주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평화롭고 아주 한가하고 낭만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이 선생님이 본인이 이렇게 지원해서 이 최전방 분교에 가셨다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은 그런 데 가기 싫어하잖아요. 그쪽에 가면 뭐 이렇게 볼 것도 없고 또 즐길 것도 없고 너무나 정말 어찌 보면 그런 데 들어가면 청사람 감옥 생활 비슷하게 하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주위에 이렇게 우리가 낭만적으로 술 한잔 먹고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분위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민가 몇 집 있고 그 다음에 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그런 데를 본인이 자원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주대로 사신다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느낄 수 있는 거는 방금 설명드렸지만 자 이렇게 바위가 몇 개 있고 여기 산이 있는데 거기에 조그만 집 한 채 있고 그게 이제 분교죠, 분교. 거기 눈이 막 내려 있는 상태인데 햇볕이 이렇게 쫙 비춰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사주의 이 구조가. 근데 이런 어떤 상태에 있는 학교를 선택해서 본인이 가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사주를 누구한테 이렇게 보고 혹시 가신 거 아니야? 자기는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누구한테 경쟁하고 그 다음에 화려한 거 보고 그런 거를 보는 게 싫고 본인은 그냥 자연에 있는 그대로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깨끗하게 또 편하게 누군가를 경쟁하면서 승진하고 어디 진급하고 어떤 그런 거를 싫어서 아무 경쟁자가 없는 그런 데서 살고 싶은 게 꿈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희한하죠. 네. 그래서 보니까 사주가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울 거는 이 계절을 이게 자월이라는 겨울로 안 보고 그냥
그냥 이렇게 무심코, 겨울에 태어나서 이렇게 수가 이렇게 많으니까 비근 겹제가 많아서 군겁쟁제에서 죄를 장탈하려고 싸우는 그 모습의 사주 구조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한겨울에 태어나서 이 물이 어떻게 돼요? 눈으로 본다면은 전혀 다른 풍경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정말 사주에서 있는 모습처럼 너무나 똑같은 그런 환경에서 사시네요. 그랬더니 본인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전혀. 그 이름에서 한번 볼까요? 이름에서도 보면은요, 지금 이게 가을이고 이게 겨울이잖아요. 자원오행이. 그러니까 이름도 가을, 겨울의 어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펼쳐지는 이름이에요. 김명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게 물로 봤을 때는 이게 형제라든가 동료와의 서로 싸움이기 때문에 서로 사이가 안 좋죠. 경쟁자니까. 근데 눈으로 봤을 때는 서로 사이좋게 서로 보듬어 안고 서로 이렇게 편안하게 정말 어린 동심들이 사는 세상처럼 소꿉놀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재미있게 살 수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눈으로 봤을 때는. 근데 여기 이 형제궁의 자리도 이게 좋은 수리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그리고 본인 요거는 선비로 되어 있습니다. 16수가. 그 다음 이 가정에 있는 이 상황은 이 14획은 이제 고향을 일찍 떠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4획이 둘이 이렇게 겹쳤을 때 28획은 뭐냐. 이건 주위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입는다. 이제 그런 뜻인데, 자, 이런 거를 이 사주의 형태는 혹은 이 선생님이 근무하는 학교의 어떤 상황을 봤을 땐 그런 거를 다 피해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말 저는 신기했어요. 야, 어떻게 사주하고 이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현재 사시는 모습은 자, 이런 모습을 다 피해간 거고, 또 한 가지는 이 22액은요, 중단수라고 해서 아주 안 좋은 거예요. 흉수 중에서 흉수. 깜깜한 밤중. 뭔가 일이 성사되면서 뭔가 시작하면 또 중단되고, 또 환경으로 인해서 또 중단되고, 이런 아주 안 좋은 수리거든요, 20액이. 근데 이게 딱 좋게 작용할 때가 언제냐면은,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을 선택했을 때는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말을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너무나 이 수리 자체도 흉수가 많은데 이 흉수가 길수로만 쓰이는 그 부분만 쏙 빼서 쓰시는 것처럼 너무나 모든 걸 분석해서 알고 내가 취한 것처럼 사신다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그래서 제가 이름을 지금 이것도 보면은 이 공망이에요. 여기는 이 어머니하고 인연이 좀 약하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건 아버지 궁이고. 근데 이 어머니하고 인연이 약하다는 그 개념에 대해서도 본인은 어떤 어머니에 대한 어떤 정 이런 것, 어머니가 정을 안 준 게 아니고 학교 다닐 때는 정말 온갖 정을 다 쏟아부신 어머님인데도 일찍 선생님이 돼서 일찍 고향을 떠나서 제가 그 선생님이 분교로 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하숙 생활한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어머님하고 인연은 좀 선천적으로 약하게 태어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어머님 슬을 일찍 떠났으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사주만 봐서는 물론 이 화라는 게 우리가 보통 이 말을 나타내는 말, 기본적으로 말을 잘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 병화가 있다는 건 뭐냐면 차별 없이 이렇게 내 따뜻한 기운을 이렇게 모든 분들한테 공평하게 빛을 비친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끌어안고 내가 베푸는 모습. 그야말로 선생님의 모습이잖아. 이 병화의 모습이. 또 이 겨울의 이 화의 모습이 이게 더우면은 사람들이 짜증스럽게 생각하잖아요. 태양을 정말 증오하잖아. 한여름에는. 아우, 죽겠어. 정말 날 더운데 무슨 햇볕이 이렇게 또 쨍쨍 쪼이고 말이야.
땀 흘려 못 살게끔 이렇게 해서 비난할 수도 있는데 이 겨울의 태양은 나한테 꼭 필요한 따뜻한 기운을 나한테 주고 있잖아요. 이걸 그대로 반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대운에서 보면은 12대운에서 여기 이제 목이 하나, 둘, 이렇게 3년 동안, 30년 동안 오죠. 이 을목까지 하면 여기 이제 크게 봐서 40년 동안 지금 목운이 40년 동안 오는데 이 목이 이제 교육을 나타내요, 교육. 이 목이 있는 사람들은 교육인자.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묘 같은 게 있는 사람들은 어린 새싹을 키울 수 있는 이 묘가 어린 싹이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가장 어울린다는 거야. 본인이 그대로 가고 계세요. 정말 신기하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지금 이 모군이 가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잘 선택하신 거고, 그 다음에 42살부터 이게 이제 여름으로 가거든요. 여름으로 가면 여기 어떻게 돼요? 이 눈이 다 녹아버리잖아요. 녹아서 물로 바뀌어버리죠. 자, 물이 이렇게 많은 눈이 다 녹아서 이제 물로 흘러가 버리는데, 흘러가는 물을 막을 수 있는 여기 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바다로 흘러가죠. 그래서 그 월미도 어느 그쪽 어딘데요. 거기 또 이 42세 때 분교에 신청해서 섬 학교 분교로 선생님을 자청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이 42세 때. 그러니까 이 여름이, 더운 여름이 왔을 때 눈이 녹아서 물로 바뀔 때 그 물이 물 따라서 어디로 갔다? 물 따라 가면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섬 한가운데 있는 분교로 자청해서 본인이 그걸로 선생님을 이렇게 부임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요새 가셨다는 거. 그래서 이걸 안 보고 움직이셨는데 어쩌면 그렇게 딱 맞아 돌아가는지 정말 저는 이야기하면서 신기한 생각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이걸 따라서 가려고 노력해서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초임했을 때도 최전병 마을 분교로 가셨고, 그 다음에 대운이 여름으로 돌아왔을 때 이 눈이 다 녹을 때쯤에서 어떻게 돼요? 물 따라서 섬마을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현재 56세인데.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야, 우리가 이 사주를 보고 뭐 이렇게 분석을 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분도 계시지만, 여기 선생님처럼 어떤 욕심을 다 내려놓고 나는 그냥 순수하게 내가 교육자로서 이 목이 이렇게 발달된 사람들, 이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하면은 자기 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무슨 뭐 대학교 교수가 되겠다 어디 뭐 그런 게 아니고 순수한 그 어린이들, 꼬마들,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내가 순수한 어떤 가르침을 해보고 싶다 해서 이렇게 자청하신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이름도 어떻게 돼?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이름에서도 보면. 자, 금기운, 수기운, 수기운. 금기운, 이 수기운, 요렇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없는 기운이 목이 들어가야 되고, 또 뭐 이 화가, 겨울에 화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자원호행이 수가 들어야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걸 제가 요번에 깨달았어요. 아, 차라리 이렇게 한쪽으로, 종격처럼 한쪽으로 몰아가는 게 이 선생님이 살 수 있는 방법이구나. 또 그게 오히려 본인이 천직을 이렇게 누리면서 보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우연히도 이렇게 이름에서와 사주에서 같이 엮어서 이 물기운 따라서, 계절 따라서 눈이 내리고 설이 내리고 또 비가 내리는 그 과정에서 사주 자체는 촬영할 때 어느 순간에 멈춰있는 모습을 딱 찍었을 때 한겨울에 눈 내리는 광경, 눈 내려서 눈이 쌓여 있는데 이 빛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강하면 눈이 녹는데 강하지 않기 때문에 빛만, 열작용을 안고 빛작용만 해서 너무 평화로운 한가한 모습만 이렇게 정말 한 폭의 풍경화처럼 이렇게 그릴 수 있는 모습을 이게 이 이름 사주에서 연출한다는 거야. 그런데 이름에서는 이걸 도와주고 있어요, 이렇게.
본인의 심성처럼 선비 타입이고 정도 많고 그 다음에 고향을 일찍 떠나 있고 이 흉수인데 유일하게 좋은 작용하는 게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을 가지고 종사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22수가 딱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신기해서 한번 오늘 이렇게 올려보고 이렇게 이 김명근 선생님 본인은 이 이름 자체는 동네 할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래요. 뭘 이렇게 따로 뭘 봐서 한 게 아니고 그때 당시 순수하게 그냥 이 서당이나 뭐 이런 걸 하셨던 분이셨던가 봐요. 그냥 동네에서 어느 집에 어느 자식이 태어났으니까 내가 이름 하나 지어주겠다 해서 또 가서 부탁하셨겠죠. 그때 당시는 뭐 장명서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철원 그 꼴짝이에서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그게 우연하게 맞았는데 너무나 다 본인이 택했던 그 길을 다 이렇게 그걸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떤 기운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제가 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신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어제 조금 제가 1시간 한 20분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즐거운 시간도 갖고 제가 사주 공부하면서 이런 어떤 정말 솔솔한 어떤 그 보람이랄까? 그걸 느껴보는 시간이었기에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더 그 어제 기분을 이렇게 반복 한번 해보고 싶은 의미에서 오늘 한번 이름을 올려서 사주랑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그동안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한번 관심 있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